오늘 만나실 모델은 인피니티가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죠. QX50인데요. 개인적으로 과거 인피니티가 내놨었던 EX35, 37 등을 상당히 좋아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배량의 자연흡기 엔진과 아테사 4륜구동 시스템이 매칭이 되면서 거의 후륜구동 쿠페와 같은 그런 민첩한 반응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을 줬던 바가 있는데요. 반면 지금은 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새로운 2리터 터보 엔진을 통해서 경쟁력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QX50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인피니티의 중형급 SUV QX50이 2세대로 변경됐습니다. 1세대 모델이 상당히 스포티한 달리기 성능을 앞세웠다면 2세대 모델은 첨단 신기술을 갖춘 고급 SUV의 역할을 합니다. 2세대 QX50은 2016년 QX 스포트 인스피레이션 컨셉트카를 통해 등장을 예고했는데요. 이후 2017년 북미 국제 오토쇼를 통해 QX50 컨셉트 모델이 공개됐고 같은 해 LA 오토쇼에서 양산형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인피니티의 최신 디자인 특징을 담아낸 모델답게 디자인은 매우 감각적입니다. 인피니티에서는 파워풀 엘레강스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크기의 더블 아치 그릴을 중심으로 사람의 눈을 표현했다는 LED 헤드램프는 더욱 얇고 날카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엔진 후드가 상당히 입체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QX50을 위해 포링크 힌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범퍼의 디자인도 스포티하죠. 측면부는 매우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엔진 후드를 길어 보이게 하고 윈드실드 각도를 낮춰 날렵하게 보이게 했고요. 불룩 튀어나온 팬더와 상대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로커 패널이 차량을 근육질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루프라인은 쿠페처럼 다듬고 인피니티만의 D필러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멋을 느끼게 했습니다. 휠은 19인치 혹은 20인치가 적용되는데요. 안쪽의 브레이크 시스템 중 전륜 디스크 크기는 기존 12.4인치에서 13인치로 커졌습니다. 후면부는 전면부를 떠올리는 LED 리어램프가 적용됐습니다. 리어램프를 연결시키는 두꺼운 크롬 장식도 더했고요. 테일게이트도 입체적으로 만들고 양쪽 측면에 전면부와 동일한 형태의 공기배출구 디자인을 추가했습니다. 범퍼에는 사각형의 크롬 머플러로 멋을 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단순히 멋지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와류를 비롯해 공기 저항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공기 저항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6% 낮아졌습니다. 또 90kg 이상급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해 전세대 모델 대비 비틀림 강성도 23% 높였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움을 앞세우죠. 최근 인피니티가 동급 경쟁 모델보다 고급스러운 소재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QX50에서도 이 부분이 돋보입니다. 고급 가죽과 금속 장식을 비롯해 실제 원목을 사용하고 스웨이드 재질도 이용해 너무 차갑지 않고 포근한 인상을 갖도록 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얇게 디자인한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돋보이죠. 무엇보다 시프트 패들이 칼럼식이 아닌 스티어링 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기판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디자인이고요. QX50에는 총 4개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먼저 계기판이 있고요. 센터 패시아 상단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하단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합니다. 상단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 역할을 하고 하단은 공조장치 등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9인치 화면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전면 도로를 보다가 20도가량 시야를 내려서 정보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4도만 시야를 움직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트는 열선 및 통풍을 지원합니다.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박음질도 고급스러움을 더하죠. 뒷좌석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인피니티에 따르면 동급에서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시트백 각도와 슬라이딩 기능까지 지원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뒷좌석 공조장치도 갖추고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면적도 상당하죠. 하지만 뒷좌석에 열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889리터이며 2열 시트를 접으면 1823리터까지 확대됩니다. 바닥 부분에 숨겨진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럼 QX50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17개 스피커를 갖춘 보스의 퍼포먼스 시리즈 사운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상당히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특히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부가적인 효과를 쓰지 않고 다수의 스피커로 구현한 사운드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팀 패널들은 동급을 넘어 8,9천만원대 SUV의 시스템과 견주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정도라며 이 오디오 시스템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비롯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까지 인식하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도 갖췄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은 화질 개선이 필요하고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은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빠져 아쉽습니다. 이외에 불필요한 소리를 줄여주는 ANC와 보다 스포티한 음색을 들려주는 ASE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인피니티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SUV인 2세대 QX50이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피니티 QX50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운전자 지원 모드에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일단 VDC를 배제시켰고요. 전방 탐지 기능도 임의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제동 기능도 그렇고요. 요즘 차량들이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갖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려나가는 상황. 아무래도 인상적인 것은 이 엔진의 힘인데요. 2.0L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을 272마력까지 뽑아 쓰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도 38.7kgm. 그렇다면 2.0L 터보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효율 좋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의 N 브랜드의 벨로스터 N, 이 같은 경우가 최고 출력이 275마력으로 알려져 있죠. 옵션을 채용했을 때, 퍼포먼스 팩을 넣었을 때 출력이 275마력, 기본 성능이 250마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2리터 엔진으로서는 충분히 고성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엔진에서 상당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인피니티는 현재 이 2리터 엔진을 VC 터보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잘 달리죠. QX50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엔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변 압축비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VC 터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엔진은 닛산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엔진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엔진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을 연결시키는 커넥팅 로드가 있습니다. 흡기,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거치며 왕복 운동을 하죠. 이렇게 크랭크축을 돌리면 변속기를 거치고 구동축을 지나 결국 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스톤이 가장 밑에 있다가 가장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얼마나 많이 압축했느냐를 표시해주는 게 바로 압축비입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가장 밑에 있을 때부터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부피를 표현한 것이 바로 배기량입니다. 닛산의 VC 터보는 피스톤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위치죠. 네, 상사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절해서 압축비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 이런 기술을 사용할까요? 성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엔진들이 성능과 연비를 높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표현은 과거의 엔진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능도 높이고 연비도 높이려면 엔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압축비를 바꿔 상황에 따라 연비를 높일 때는 완벽한 친환경 모드로, 성능이 필요할 때는 완벽한 고성능 모드로 바꿔주려고 한 것입니다. 엔진의 압축비를 바꿔주기 위해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이름의 장치가 엔진에 추가됐습니다.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이 장치가 움직이면서 압축비가 바뀌고 이에 따라 연료 분사 방법을 비롯한 엔진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압축비를 높이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때문에 평균적인 11대 1보다 높인 14대 1의 압축비를 갖습니다. 반대로 성능을 발휘할 때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죠. 이때 압축비가 너무 높으면 엔진의 노킹을 비롯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8대 1로 압축비를 낮춥니다. 이렇게 엔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고효율 모드에서는 과거의 닛산 VQ 엔진보다 무려 35%의 연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력과 토크는 더 높죠. 여기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다시 원래 엔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까요?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죠. 크랭크축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있는 커넥팅 로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피스톤이 안쪽 방향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VC 터보 엔진은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장치 덕분에 훨씬 이상적인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소음과 진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VQ 엔진 대비해서 20dB이나 낮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겁고 연비도 낮추는 밸런스 샤프트도 필요 없어졌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 네, 정말 조금 과장을 하면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회전 질감을 갖습니다. 여기에 엔진을 고정하는 마운트 부분도 다릅니다. 액티브 엔진 마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그 반대 파장을 만들어서 엔진의 진동을 최소화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갔습니다. 필요에 따라 간접 분사와 직접 분사를 함께 사용하는 듀얼 인젝션 시스템, 배출가스를 바로 터보차저로 보내 터보렉을 줄여주는 터보차저 일체형 배기 매니폴드, 실린더 내부의 마찰 저항을 무려 44%나 감소시킨 실린더 벽 코팅,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엔진을 열혈시켜주는 가변 냉각 시스템, 역시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오일을 순환시켜주는 가변 오일 펌프까지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진의 배기량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럼 국내에서 자동차세를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소비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엔진이 배기량이 변한다고 해도 27cc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연간 내야 될 자동차 세금은 다른 2리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간 5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엔진,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가변 압축비죠. 압축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산화를 먼저 시켰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닛산이 뭔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신기술을 처음 내놓게 되면 그만큼 제조사가 갖는 부담 역시 또 커지는데 새로운 시도, 거기에 자부심을 표현했다는 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제 차를 다루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사실 이 가속 페달에도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닛산이 이미 한 10년 전쯤이었죠, 이 스마트 페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도자료로 냈던 적이 있는데, 현재 이 인피니티 QX50은 그 스마트 페달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코 모드에 있을 때 발을 이렇게 쑥, 페달을 이렇게 쑥 밟다 보면 바로 페달이 이 담력을 조절하면서 이 운전자의 의지를 상당히 억제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이 연비가 떨어질 것 같으면 운전자의 발을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그 힘이 제법 된다고 느껴지는데, 연비를 올려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을 할 때 자꾸 뭔가 차가 방해하는 느낌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감도를 낮추든지 혹은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꿔서 운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능임에 분명하고요. 또한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면 지그시 페달을 밀어내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안전 기능으로 작동을 하기도, 또한 이 연비를 올려주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시스템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GLC 350E에서 유사한 기능을 보여준 바 있죠. 자, 무엇보다 QX50을 탔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현재처럼 약간 이 가속 페달을 자극하면서 페달을 밟았다가 놨다가 이때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 물론 이것이 사실 인위적이긴 합니다. 뭐 이제 GTI를 비롯해서 그 이후부터 다양한 모델들이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라는 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인피니티 QX50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의 이질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차를 다룰 때 또 때로는 조금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 특히나 이와 같은 SUV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SUV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 보통 이제 공간의 활용성인데, QX50은 그 밖에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동일한 장점 외에도 운전의 재미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잠시 후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변속기는 CVT를 사용합니다. 뭐 닛산이 이 자스쿠시 CVT를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수동 모드에서 다룰 때 최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타코미터의 바늘을 상당히 이렇게 빨리빨리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실제 이 닛산 CVT 수동 모드에서 진짜 빠르게 반응해 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하게 눈요깃거리로만 작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결되면서 동력 전달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변속기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지금은 수동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D레인지에서 다룰 때 이때 역시도 편안함, 또한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 만큼 효율성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와 같은 무단 변속기로 접근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사 역시도 이 닛산의 변속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벤치마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모델은 최상급의 4륜구동 사양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속 시간 6.6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얼마나 될지 다른 차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빨랐던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의 GLC 43인데요.
5.4초 정도의 성능을 기록해 냈었죠. 이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가속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GLC 350e가 다음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QX50입니다. 이 다음으로 이 3.6L 엔진을 장착한 캐딜락의 XT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 부분에서는 가장 늦은 모습인데 8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렉서스의 NX200T입니다. 때문에 현재 모델 순수한 이 내연기관 엔진을 바탕으로 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GLC 43 같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배기량에서 크게 차이가 나죠. 때문에 2리터급 SUV로서는 뭐 사실상 가장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이 반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 현재 이 모델 분명히 SUV죠. SUV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차를 탔을 때 분명히 난 SUV에 올랐는데 왜 차가 전하는 느낌은 핫해치지? 이 차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렉서스 NX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직접적인 대상인데, NX와 비교를 한다면 주행 질감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스펜션 쪽을 보더라도 NX는 이제 스프링의 탄성 대비 이 댐퍼의 압력이 조금 부족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스프링에 의한 이제 승차감 향상, 하지만 이제 주행 느낌으로 본다면 이 조금은 타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댐퍼나 스프링 탄성 개수 역시도 모두 이제 약간의 단단함을 기초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주행 질감면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QX50 쪽이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차감 쪽으로 본다면 사실 캐딜락의 XT5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승차감 측면에서는 사실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뭐 AMG 라인은 뭐 당연히 그렇고 GLC 350e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GLC 350e 그리고 이제 이 렉서스 NX 요 중간 사이에서 타협된 승차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인피니티 QX50의 승차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뭐 2열에 앉아서 보더라도 뭐 그래도 고급화된 느낌을 잘 살렸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라면 똑같은 단단함을 추구하더라도 전해지는 그런 질감 부분에서의 차이가 커집니다. 뭐 BMW 그래서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도 다른 대중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피니티 역시도 닛산, 폭스바겐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 일본산 브랜드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이런 어떤 주행 질감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QX50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경쟁 모델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죠. 하지만 이 차의 경쟁 모델을 저는 그들로 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가 달리는 느낌, 변속기의 반응, 여기에 빠릿한 코너링 성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차의 경쟁차는 오히려 폭스바겐의 티관이 아닌 골프 GTI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순수한 성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컴팩트한 골프 GTI 쪽의 성능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SUV인데 이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이만큼의 성능을 뽑아낸다는 점은 상당히 운전자를 많이 놀라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매장에서 이 QX50을 타보신다면 첫 번째는 엔진 성능에서 놀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 생각보다 잘 가는데, 거기에 이 엔진 사운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이질감이 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재미난 사운드인데, 여기에 스티어링을 돌릴 때, 현재처럼 스티어링을 돌리고 있을 때 차의 움직임 자체가, 이건 SUV의 움직임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운전자를 너무 긴장시키던지 위화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재미있는 그런 SUV의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뭐 30대 혹은 40대 골프 GTI와 같은 차를 타셨다가
지금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UV를 타고 계시는 분들, 혹은 좀 재미난 차를 타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SUV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께 QX50은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만큼 잘 달리고 재미난 차는 사실 없으니까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포르쉐 마칸 정도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가격으로 본다면 마칸 쪽이 월등히 비싸죠. 또한 뭐 가솔린 터보 마칸과 비교한다면 성능에선 당연히 이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디젤 마칸과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성능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잠시 앞에 보셨던 가속 성능, 그리고 포르쉐 마칸 디젤의 가속 성능을 볼까요? 엔진 수치적으로 봤을 때 두 차의 차이는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 차의 퍼포먼스 차이는 제법 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어떤 짜임새 있는 구성, 포르쉐가 보여줬던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QX50이 포르쉐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적어도 가성비 부분, 인피니티가 사실 가성비를 잘했던 브랜드죠. 그 부분에서 비교할 만하다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재미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웅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피니티가 이번에 정말 잘 만든 것 같다. 처음으로 본인도 지금 그 닛산 370G를 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인피니티 모델 중에서 갖고 싶은 차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SUV가 필요하다면 정말 1순위로 꼽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 가족과 함께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아빠만의 이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상당한 매력인데요. 앞서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한 성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구성으로 보면 맥퍼슨 스트러, 리어에는 멀티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서스펜션의 구조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어를 노면에다 얼마나 잘 밀착시켜 놓느냐인데, 현재 QX50은 거의 핫해치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으로 타이어를 노면에 붙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이번 타이어는 저희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브리지스톤의 타이어를 상당히 많이 써봤고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 제공된 모델 아렌자 시리즈의 001인데요.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라인업을 보면 이제 고성능 모델인 포텐자, 대중 모델, 이제 세단과 같은 데서 쓰는 투란자, 그 밖에도 SUV에 쓰는 듀얼러,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아렌자는 현재처럼 크로스오버 성격을 가진 차를 위한 타이어입니다. 패턴을 봤을 때는 그냥 3계절 패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구현되는 성능, 무엇보다 노면 소음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었고, 거기에 마른 노면에서의 그립이란 부분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네요. 향후에 타이어를 따로 다룰 때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타이어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55mm를 기초로 하고 있고, 현재는 20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륜구동 버전, 여기에는 235mm가 채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때문에 전륜구동 버전의 이 가속 성능이 좀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측면이라든지 코너링, 퍼포먼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스펙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휠 사이즈가 다소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1인치 정도를 줄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인 이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가속력도 그렇지만 주행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겠죠. 그렇다면 인피니티 QX50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시속 10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고저차가 있는 그런 구간을 오랜 시간 달려본 결과 리터당 12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연비 자체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성능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크루징 상태가 평탄한 노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것보다 대폭 연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변 압축비에 대한 그런 이점,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가다서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변 압축비 엔진조차도 조금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불리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동 특성 역시도 상당히 칭찬할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언더스티어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또한 운전자가 어떤 리어 휠로 배분되는 이 동력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때문에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제법 빠르면서도 기분 좋게 드라이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주행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그런 QX50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은 이미 인피니티 Q50에서 선보였던 것인데 너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선하다는 느낌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보다는 모니터를 하나로 몰아주고 기능성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한 인피니티는 제가 좋아했던 EX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는 것을 시장에 퍼뜨린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조금 많이 떨어지죠. 카메라 화질 역시도 이 차의 어떤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소재 선택, 이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를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S클래스도 사실 이런 경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이바흐 정도로 넘어가야 되지 S560에서도 이런 구성을 만날 수가 없는데 또한 뭐 스티어링을 비롯해서 가죽 거기다 스웨이드를 이렇게 투톤으로 매칭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사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에 듭니다. 시트 역시도 편안하고요. 다만 이제 시트의 이 사이드 볼스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해 있는데 안쪽의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저처럼 이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은 조금의 아쉬움이 되네요. 체격이 좀 정말 크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평균 이제 적으로 봤을 때 뭐 남성 뭐 몸무게가 이제 뭐 70 미만 혹은 내외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트가 조금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차의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이 횡가 속도를 즐기는 이런 운전을 할 때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시트가 조금만 더 조여주면 좋겠는데요. 자, 2열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지만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2열 뭐 트렁크 공간도 사실 좋죠. 어떤 활용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X50에서는 자꾸만 이 달리기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4륜구동 시스템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거 이제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었던 거기에 아테사라는 시스템을 물렸던 EX와 비교를 한다면 아주 날카로운 맛이 조금 희석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동 방식, 뒤쪽 바퀴를 굴리느냐 앞쪽 바퀴를 굴리느냐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구동형 모델 중에서는 정말 가장 최고의 이런 짜임새 있는 달리기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동력은 평상시에 앞쪽으로 조금 많이 넘어가 있는 형식인데요. 최대 프론트 쪽 휠에 100% 동력을 보낼 수 있고 미끄러짐이 있을 때 혹은 뭐 코너링 이런 상황에서 리어 쪽으로 최대 50%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 뭐 최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닉산 엑스트레일 같은 경우도 이 구동 배분에 대한 모니터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보여주는 탄력성만큼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당히 잘 달리는 QX50인데요. 이건 SUV를 타고 있는 것인지 닛산이 만든 Q30 위에 핫해치를 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성능 역시도 중요해질 텐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m대 후반을 마크하고 있는데 늘어지더라도 38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서도 이제 경쟁 모델과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역시 뭐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계 차들이 브레이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를 제외하고 특히나 이제 직접 경쟁의 이제 구도에 있는 렉서스 LX와 비교를 한다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캐딜락 XT5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죠.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를 추구하면서 가성비를 누린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QX50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드를 다시금 에코 쪽으로 돌리고요.
에코로 돌리고 디레인지 상태에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음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주행 환경이 연출되는데,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이 38dB이라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58 정도라면 경쟁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컴포트한 환경과 정숙성을 누리기보다는 자꾸만 이 가속 페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이 QX5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렉서스와 비교를 직접 하게 되는데, 렉서스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이 차의 퍼포먼스, 그 다음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적어도 투자한 만큼 그 값어치를 충분히 뽑아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닛산이 보면 가성비, 다시금 가성비라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자꾸 알려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래도 구성이라든지 특히나 이 차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다면 소비자분들께서 QX50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변속기를 다루는 레버라든지 근데 한 가지, 이 스타트 버튼은 아우디의 느낌이 상당히 짙게 나는데요. 네, 오늘 만난 인피니티 QX50 에코 모드에 있을 때는 정말이지 이 페달을 상당히 압박을 시켜서 운전자에게 이 연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의 본질은 가족과 함께 할 때는 편안하게, 이 아빠 혼자서 딱 탈 때는 그래, 내가 예전에 GTI 오너였었지, 난 여전히 달리는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표출할 때 상당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고급화된 느낌, 어떤 우드 패널, 스웨이디, 거기에 가죽,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소재 선택을 상당히 잘하면서 고급차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는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런, 사실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인피니티는 브랜드 밸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만회하고자 조금 더 좋은 소재를 통해서 가치를 높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인피니티 QX50이 보여주는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퍼포먼스는 거의 동급 최고고요. 심지어는 제가 마칸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직접 타보시면 그것 자체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가솔린 터보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마칸 쪽이 빠르겠죠. 돈이 얼마인데 당연히 빠르게 되지만, 가솔린이 아닌 이제 디젤 마칸과 비교를 한다면 마칸이 보여주는 그 탄탄한 매력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일상과 타협해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특히 가성비에서 그렇죠. QX50은 충분히 매력적인 SUV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하기 전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보시는 것 QX50의 키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저희 팀 이제 김선웅 기자의 닛산 370D의 키인데요.
버튼 개수가 다른 것은 이제 차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네, 이 디자인 이거 너무 오래 울거먹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재고를 수백만 개를 찍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점은 좀 아쉽죠. 네, 오늘은 인피니티다운 매력, 과거에 인피니티가 잘했던 그 매력을 다시금 살려낸 인피니티 QX50을 만나봤습니다.